안녕하세요. 기업, 정부, 글로벌에서 인정하는 ICDL 모듈 1 정보통신 기술의 개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ICDL 모듈 1 정보통신 기술의 개념의 강의를 맡게 된 강다빈 강사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 학습 내용으로 학습을 해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하드웨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개인용 컴퓨터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로 휴대용 디지털 장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네 번째로 컴퓨터의 주요 부품 및 입출력 포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드웨어는요, 물리적인 기계 장치라고 말하고요. 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하드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하드 아이스크림 아시죠? 딱딱하죠. 메로나라든지 그런 아이스크림, 그런 아이스크림 드시게 되면 되게 딱딱합니다. 즉 딱딱한 기계 장치를 의미합니다. 하드웨어는 여러 가지 종류 나눠지시게 되시는데 중앙처리장치, 주격장치, 보조격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으시게 되시는데요. 자, 중앙처리장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의 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신다든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거를 다 명령을 다 뇌에서 내리십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처리하는 장치다 해서 중앙처리 장치로 말하고 CPU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에는 세 가지의 또 세부적인 장치가 있는데 연상 장치가 있고요, 제어 장치가 있고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제어 장치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제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산 장치는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저장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주격장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장치는요, 램과 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램은요, 이제 껐다 키면, 컴퓨터를 껐다 키면 내용이 지워지시게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컴퓨터의 램이 만약에 램의 용량이 작다면 컴퓨터는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컴퓨터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CPU. 왜냐하면 중앙에서 처리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램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거기 실시간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실시간으로 실행이 됐는데 공간이 부족해요. 즉, 내가 거기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과부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실 때 CPU와 램이 좋은 걸 사셔야 돼요. 자, 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컴퓨터에서 지워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컴퓨터의 장치 구성이라든지 컴퓨터 모델명이라든지 컴퓨터를 어디서 만든지 그런 제조사명 그런 것들 전부 다 지워지면 안 되는 정보잖아요. 그렇게 지워지면 안 되는 정보는 전기가 차단돼도 컴퓨터 전원이 꺼져도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 걸 롬이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롬과 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롬은 껐다 켜도 계속 유지가 되고 램은 이제 자꾸 까먹는 거예요. 컴퓨터 껐다 키면 계속 초기화가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롬에는 이제 좀 중요한 정보가 있겠고요. 램은 실시간으로 어떠한 자료를 넣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보조기억 장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조기억 장치를 보시게 되면요, 하드디스크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느린 속도, 큰 용량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력 장치를 보시게 되면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출력 장치로는 모니터, 프린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입력 장치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컴퓨터에다 뭔가 입력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출력 장치는 이제 사람에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모니터나 프린터 같은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개인용 컴퓨터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라고 말하는데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작은 컴퓨터를 말합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또 세 가지로 나눠주시게 되세요. 데스크톱, 랩톱, 태블릿 PC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게 되시는데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데스크톱 컴퓨터는 뭐냐면 책상 위, 데스크가 책상이죠. 즉 책상 위에서 설치할 수 있는 크기의 개인용 컴퓨터가 바로 데스크톱 컴퓨터가 되시겠고요. 덧붙여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데스크톱 크기의 그 고성능 컴퓨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도요. 뭐 우리가 PC방 하는 게 개인용 컴퓨터방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용 컴퓨터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데스크톱 컴퓨터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랩톱 컴퓨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는 크기의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휴대와 이동이 편리하고 자체적으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가격에 지불하셔야 되세요. 랩톱 컴퓨터 이제 무릎 크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랩톱 컴퓨터 말고 노트 사이즈 크기의 컴퓨터다. 그러면 노트북이라 말하세요. 그 다음 손바닥만한 크기의 컴퓨터다. 그럼 팝톱이라고 말합니다. 팝톱. 다시요. 랩톱 컴퓨터는 무릎. 그 다음 노트북은 노트 크기입니다. 노트 크기. 그 다음 팝톱이라는 게 있어요. 팝톱은 이제 그 손바닥 크기의 그런 컴퓨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태블릿 PC. 요즘 굉장히 태블릿 PC가 많이 유행하고 있죠. 뭐 아이패드다, 뭐 삼성 갤럭시 탭이다,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보시게 되면 태블릿 PC는 이제 전자패드를 입력하는 휴대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교육, 그 밖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태블릿 PC로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휴대용 디지털 장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PD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때 정말 많이 썼던 그런 장치인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으세요. 뭐 택배기사 아저씨들이 손에 들고 계신 게 PDA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PDA를 쓰시는 분들이 예전에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PDA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PDA라고 하는 것은요,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정 및 주소 관리, 데이터 통신, 응용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기능, 한마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PDA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나와서 그런지 조금 PDA를 덜 쓰시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휴대전화. 휴대전화는 뭐죠? 뭐 KT라든지 뭐 LG라든지 뭐 SK 그런 데에다가 이동통신회사에다가 그 한 달에 얼마 주고 그 핸드폰 값 내시죠. 그 핸드폰 값 낸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죠. 그래서 휴대전화는 휴대폰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동통신을 위한 전화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트폰도 있겠죠. 자, 스마트폰은 뭐냐면 PDA하고요, 휴대전화의 장점만을 합친 그런 지능형 휴대전화가 되겠습니다. 요즘 뭐 갤럭시, 아이폰, 또 뭐가 있죠? 뭐 LG 옵티머스 그런 것도 있죠. 뭐 배관 요즘 망하고 있는 추세니까 어쨌든 다양한 용도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국에서 굉장히 잘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에서 우리나라로 빨리 진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가 그렇게 몇 년 전이 아니에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다 스마트폰 씁니다. 근데 그게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스마트폰 바라보고 그러니까요.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이 생겨서 조금 우리 삶이 편해지긴 했지만 그거를 정말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중독은 아닌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게요. 멀티미디어 재생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멀티미디어 재생기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이미지라든지 음악, 동영상 이런 것들을 재생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가 되시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재생기 뭐 MP3 같은 거 되겠죠? MP3 플레이어 뭐예요? 말 그대로 음악 듣는 거죠. 예.
뭐 아이팟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예전에 어디 상가 가서 좀 싸구려 그런 MP3 많이 샀습니다. MP3 플레이어요. 그냥 MP3라고 하면 MP3란 음원 파일과 헷갈릴 수 있으니까 MP3 플레이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는 음악만을 재생시키는 건데 거기서 동영상 및 음성을 재생할 수 있는 기기가 바로 PMP가 되겠습니다. 요즘 PMP는 뭐 DMB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스마트폰도 DMB 되고요. 근데 뭐 DMB가 없었을 땐 굉장히 그걸 바랬는데 막상 DMB가 되는 스마트폰을 사니까 뭐 그렇게 DMB를 자주 사용하진 않네요. 말이 꼬이네요. 자, 그럼 네 번째 컴퓨터의 주요 부품 및 입출력 포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CPU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CPU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사람의 두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텔에 보시게 되면 386이다, 뭐 486이다, 펜티엄이다, 펜티엄 코어 2 듀오다,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버전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AMD라는 회사도 있는데 뭐 듀럴이라든지 뭐 에슬론 XP, 뭐 에슬론 64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램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메모리고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용이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 램에 저장된 정보의 위치는 주소로 구분하시고요. 자, 램은 SRAM과 DRAM으로 나눠주시는데요. 차이점을 좀 아셔야겠죠. 램은 뭐하고 나뉜다고요? SRAM과 DRAM으로 나뉜다. 자, SRAM 뭐냐?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기록된 내용이 유지되는 정적 메모리입니다. 재충전이 필요 없고 속도가 빨라 캐시 메모리 이용이 됩니다. 여기 한 가지가 빠졌는데 다 장점만 있다 보니까 어떠겠어요? 비싸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비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용량 대비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용량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용량이 작은 캐시 메모리를 사용이 됩니다. 캐시 메모리는 뭐냐면 중간에서 장치와 장치 사이의 그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A란 장치와 B란 장치가 있는데 그 A란 장치와 B란 장치의 속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중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막 이게 서로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때 그걸 보조해주는 거를 중간에서 조금 중개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캐시 메모리가 되시겠습니다. 자, DRAM은 뭐냐면 전원이 공급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지워지는 동적 메모리로서 재충전이 필요하고 PC의 메모리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SRAM과 DRAM이 있는데 손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S가 좋다. S가 더 좋고 한 가지 결점이 있다면 더 비싸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그 이외에 DRAM은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SRAM은 좋으니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재충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DRAM은 전원이 공급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지워지고 재충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SRAM은 가격이 비싸서 용량 큰 걸 쓸 수가 없는데 DRAM은 SRAM 비해서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그 PC의 메모리 그런 걸로 많이 사용되실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요.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대용량 데이터 기억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다음, 운영체제. 윈도우즈라든지 리눅스 그런 것들 설치하시죠. 그 다음 각종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저장합니다. 어디다가? 하드디스크에다가. 왜 하드디스크에서 저장할까요? 주기억장치가 있는데 주기억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롬과 램으로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큰 용량의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라는 게 생겼고요. 하드디스크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EIDE라는 방식과 SATA라는 방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EIDE라는 방식은 기존의 IDE 방식을 발전시킨 인터페이스로서 4개의 하드디스크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IDE 방식이 되겠고요. SATA 방식은 직렬 방식의 인터페이스 규격이 되겠고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핫 플러그인을 제공합니다. 자, 핫 플러그인은 뭐냐면 꽂자마자 바로 딱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현재 PC용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SATA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픽 카드 살펴볼게요. 자, 그래픽 카드는 뭐냐면 출력하기 위해서
즉 모니터로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가 바로 그래픽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픽 말 그대로 화면 말하는 거죠. 화면을 보여주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GPU, 램 덱으로 구성이 됩니다. GPU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픽 연상 처리를 담당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회사로는 뭐 ATI 뭐 그런 회사가 있겠죠. 그 다음 램이라고 하는 것은요, GPU의 명령을 받아서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바로 램이 되시겠고, 램 덱은 컴퓨터가 보내준 디지털 신호를 모니터가 이해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부분이 램 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도 아주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요. 사운드 카드 있는데, 사운드 카드는 뭐죠? 그죠? 말 그대로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소리와 관련된 기능을 처리하는 장치가 바로 사운드 카드가 되시겠고요. 사운드 카드는 또 두 가지가 나눌 수가 있겠죠. 뭐 스피커, 소리 나오는 거, 출력하는 거죠. 마이크,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피커하고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출력하거나 입력하는 그런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네트워크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로 랜 카드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카드 쉽죠? 그냥 네트워크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메인보드 살펴보겠습니다. 메인보드라고 하는 것은요, PC의 각종 부품이 장착되는 주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더보드라고 말합니다. 마더가 뭐죠? 엄마라는 거죠. 엄마 보드, 즉 그만큼 중요한 그런 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칩셋, CPU 소켓, 메모리 소켓, 뭐 EID 방식 혹은 SATA 방식 연결 단자, 그래픽카드 슬롯, 확장 슬롯 이런 것들을 다 메인보드에서 할 수 있게 되십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자, PS2 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개인용 컴퓨터와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하기 위한 단자입니다. 최근에는 USB 포트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PS2 방식은 잘 안 쓰세요. PS2 방식은 예전에 데스크톱 컴퓨터에다가 그 뭐 핑크 색깔하고 초록 색깔로 뭐 꽂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사진을 보여드리긴 어렵고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PS2 하면 그냥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하기 위한 단자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USB 포트를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렬 포트 설명을 드릴게요. 직렬 포트는 제가 잘 본 적이 없는데 직렬 마우스나 외장형 모뎀 등을 컴퓨터에 연결할 때 사용이 됩니다. 뭐 컴1, 컴2 두 개의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송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전 직렬 포트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병렬 포트 보겠습니다. 병렬 포트는 본 적이 있어요. 뭐 옛날 컴퓨터에서 많이 봤었습니다. 병렬 포트는 이제 프린터나 스캐너 등을 컴퓨터와 연결할 때 사용을 하는데 프린터는 뭐냐면 뭐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계고요. 스캐너는 뭐냐면 그 사진이나 이미지, 문서 그런 것들을 컴퓨터로 저장시키기 위해서 컴퓨터의 이미지를 저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프린터와 스캐너 등을 컴퓨터와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게 병렬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MT1이라고도 불리고요.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 다음 USB 포트를 살펴볼게요. 자, USB 포트는요. 연결에 제한이 있는 기존 포트의 단점을 극복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PS2 포트나 직렬 포트, 병렬 포트 같이 다 분리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통합 단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통합 단자가 바로 USB 포트인데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그 허브라고 해가지고요. 그 하나의 포트로 여러 개 USB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최대 128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USB 포트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 다음 IEEE1394 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IEEE1394 포트를 보시게 되면 고속의 주변 기기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IEEE1394 포트가 되겠습니다. 애플사에서 매킨토시를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IEEE1394 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트워크 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포트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포트가 되시겠죠. 사운드 포트는 스피커나 마이크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사운드 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끝나면 정리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빠르게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드웨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하드웨어는 물리적 기계 장치로서 딱딱한 기계 장치를 의미합니다. 중앙 처리 장치, 주격 장치, 보조격 장치, 입력 장치, 출력 장치로 구성이 되는데 중앙 처리 장치는 제어 장치, 연상 장치, 레지스터로 구성이 됩니다. 제어 장치는 제어를 한다는 것이고 연상 장치는 계산한다는 것이고 레지스터는 임시로 기억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격 장치로는 롬과 램이 있는데 차이점이 설명해 드리자면 롬은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곳이 바로 롬이 되시겠고요. 램 같은 경우에는 잊어버려도 되는 거, 실시간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컴퓨터를 껐다 키면 지워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조격 장치 살펴보실 텐데 보조격 장치로는요, 크게 하드디스크 그런 것도 있고요. 속도는 느리지만 큰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력장치하고 출력장치가 있는데요. 입력장치는 키보드, 마우스, 그렇게 컴퓨터에다가 입력 신호를 주는 게 입력장치가 되겠고 출력장치는 우리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모니터라든지 프린터를 통해서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출력장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용 컴퓨터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개인용 컴퓨터는 퍼스널 컴퓨터라고 말하는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작은 컴퓨터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데스크톱, 랩톱, 태블릿 PC로 구분이 되는데 데스크톱 컴퓨터는 책상 위에 설치할 수 있는 크기의 개인용 컴퓨터고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데스크톱 크기의 고성능 컴퓨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랩톱 컴퓨터는 무릎 위에서 쓰는 크기의 컴퓨터를 랩톱 컴퓨터라고 말하고요. 노트 사이즈의 컴퓨터는 노트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손바닥 크기는 팝톱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휴대와 이동이 편리하고 자체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가입니다. 자, 그 다음 태블릿 PC 살펴볼 텐데 태블릿 PC는 아이패드 그런 걸 떠올리시면 되고요. 전자펜으로 입력하는 휴대용 컴퓨터로서 의료, 교육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휴대용 디지털 장치를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게 되면요. PDA가 있는데 PDA는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휴대전화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전화기로서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은 이제 휴대전화와 PDA 장점을 합친 지능형 휴대전화가 되겠고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겠고요. 자, 멀티미디어 재생기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이미지, 음악,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재생기로는 크게 두 가지의 장치가 있는데 MP3 플레이어하고 PMP가 있습니다. MP3 플레이어는 MP3 등의 디지털 음성 파일을 재생시키는 기기고요. PMP는 동영상 및 음성 재생 기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컴퓨터의 주요 부품인 입출력 포트를 살펴볼 텐데요. 자, CPU라고 하는 게 있는데 CPU는 PC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으로 분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텔과 AMD가 대표적인 제조사고요. 램이라고 하는 것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용이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고요. 램에 저장된 정보의 위치는 주소로 구분을 하고요. 램은 SRAM과 DRAM이 있는데 SRAM 보시게 되면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기억된 내용이 유지되는 정적 메모리고요. 재충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속도가 빠르지만 가격이 비싸서 캐시 메모리로 이용하고 있고요. DRAM은 전원이 공급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지워지는 동적 메모리로서 재충전이 필요하고 PC의 메모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드디스크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그렇게 대용량 기억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운영체제나 각종 운영 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저장하는 것이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크게 EID 방식과 SATA 방식이 있는데 현재는 SATA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는 추가적인 또 방식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픽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입력한 정보를 모니터로 출력하기 위해 사용한 장치가 그래픽 카드가 되겠습니다. GPU라든지 램 덱으로 구성이 되는데 GPU라고 하는 것은 그래픽 연산 처리를 담당하는 것이고요. 램은 GPU의 명령을 받아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램이 되겠습니다. 램 덱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보내준 디지털 신호를 모니터가 이해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부품이 램 덱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운드 카드가 있는데요. 사운드 카드는 소리와 관련된 기능을 처리한 장치고요. 스피커와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출력하거나 입력받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카드는 PC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로서 랜 카드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메인보드 살펴보겠습니다. 메인보드는 PC의 각종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주기판으로서 마더보드라고도 하며 칩셋, CPU 소켓, 메모리 소켓, EID, SATA 연결 단자, 그래픽 카드 슬롯, 확장 슬롯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PS2라고 하는 게 있는데 PS2라고 하는 것은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하기 위한 당자가 되시겠고요. 최근엔 USB 포트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자, 그 다음 직렬 포트가 있는데 직렬 포트는 직렬 마우스, 외장형 모뎀 등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데 사용을 하고 컴1, 컴2 두 개의 포트로 구성이 되고요. 전송 속도가 느립니다. 병렬 포트는 프린터나 스캐너 등을 컴퓨터와 연결할 때 사용을 하는데 MPT1이라고도 불리고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USB 포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연결에 제한이 있는 기존 포트의 단점을 극복한 것이 USB가 되겠고요. 어떠한 기기에서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기기에서 활용이 가능한 포트가 USB 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죠. 자, IEEE 1394 포트가 있는데 IEEE 1394 포트는 애플사에서 매킨토시를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을 한 거고요. 고속의 주변 기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IEEE 1394 포트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포트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운드 포트는 스피커와 마이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운드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보통신 기술의 개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